이달 들어서. 네, 이달 들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요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수요일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심지어 3,900선까지 내주기도 했거든요. 네. 자, 이때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장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덧 4,000선을 돌파하고 10만 전자, 60만 닉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매수 타임을 못 잡고 있다가 이날 오히려 급락을 하니까 야 지금이 들어갈 때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장에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가울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딴 나라 증시들이 뜰 때는 안 뜨고 같이 조금 뜨려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가라앉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네.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랜 동안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일명 B2라는 게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봤더니 이달 들어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쓴 돈으로 추정이 되는 게 상당 부분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일주일간 증가액이 아까 네.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한 달간 늘어난 게 9,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 일주일 사이에 한 달보다 더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저 신용대출 중에 이제 눈여겨볼 분이 뭐냐면 신용대출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야, 내가 잠깐만 뺐다가 쓸래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용대출 종류가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요거 잔액이 1조 659억 원 급증해서요. 신용대출 증가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아하. 보자면요. 이달 들어서. 네, 이달 들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요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수요일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심지어 3,900선까지 내주기도 했거든요. 네. 자, 이때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장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덧 4,000선을 돌파하고 10만 전자, 60만 닉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매수 타임을 못 잡고 있다가 이날 오히려 급락을 하니까 야 지금이 들어갈 때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날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 사들인 규모가 상당했던 것 2조 같아요. 7천억 정도 뭐 이렇게 2조 원 넘게 네.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파는데 개인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판 낙폭을 상당히 줄이기도 했고요. 이 코스피가 3,800대까지 폭락한 5일 하루에만 보니까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급하게 뭐 누구가 다 많이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네. 다 주식 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한 4% 정도인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네. 4%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직장이 좋으신 신용이 이제 신용 좋으신 대출, 분들 얘기고요. 예, 대충 보면 한 5%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신용대출 금리가 특별히 싸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담대가 주담대가, 조금 비싸졌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7일 기준으로 봤더니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26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용융자라는 것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4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부는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레버리지 투자라고 했다가 그거 사과하는 네. 표현을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장에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가울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딴 나라 증시들이 뜰 때는 안 뜨고 같이 조금 뜨려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가라앉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네.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랜 동안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증시 특징을 잘 보면 시총 30% 차지하는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작년 말에서 올해 지금까지 떨어진 종목이 한 1,000종목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위험성도 있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계좌가 많다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거 B2 조금 위험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아무래도 소득이 좀 약한 구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바로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이전에 2030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 이미 빚을 지고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4천 훌쩍 넘고 뭐 7,50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외국계 증권사 어제 보니까 JP모건은 6천까지 제시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B2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